이봐, 김영감. 오늘도 어김없이 혼자 공원 도는구먼. 그놈의 걷기 지겹지도 않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이었지만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지겹다마다. 서울 변두리, 낡을 대로 낡은 주공 아파트에서 혼자 산 지 벌써 10년.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떴고 다 키운 자식들은 제 살길 찾아 떠났다. 텔레비전 소리만 요란한 저녁 식탁처럼 김민준 세의 일상은 고독하고 단조로웠다. 그 적막을 깨는 유일한 활동이 매일 아침 공원을 두어 바퀴 도는 것이었다. 왕년에는 공장에서 기계 좀 돌렸던 몸이라며 이 정도 걷기 운동이면 충분하다고, 아니 이게 건강 비결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몇 해 전부터 오른쪽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욱신거렸다. 허리는 또 어떤가. 자고 일어나면 뻣뻣하게 굳어 한참을 두드려야 겨우 풀렸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뒤척이다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나이 탓이지 별 수 있나. 민주는 애써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스멀스멀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활기차게 기계를 돌리던 젊은 시절의 하신이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졌다. 그의 눈에 자꾸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다. 박서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동년배 여자였다. 민준이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를 돌 때 서연은 공원 한쪽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 알록달록한 고무 밴드를 당기거나 때로는 가벼운 조깅을 하기도 했다. 그 모습이 민준에겐 어쩐지 유난스러워 보였다. 시간 남아도는 노인네가 별짓 다 한다 속으로 혀를 차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갔다. 밝은 노란색 운동복을 입고 유연하게 몸을 움직이는 모습은 뻣뻣하게 굳은 자신의 몸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늦가을로 접어드는 공원은 스산했다. 밤새 내린 비에 젖은 낙엽들이 산책로 곳곳에 두텁게 쌓여 있었다. 평소처럼 익숙하게 발걸음을 옮기던 민주는 순간 발밑이 미끄러지는 것을 느꼈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몸이 크게 휘청였다. 넘어지려는 찰나 본능적으로 팔을 뻗어 옆에 있던 나무를 붙잡았다. 쿵쿵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지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나무가 없었더라면 그대로 넘어져 크게 다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찔했다. 어머, 어르신, 괜찮으세요? 고개를 드니 박서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다. 분홍색 운동복 차림이었다. 그녀가 내미는 손을 민주는 자존심 때문에 뿌리쳤다. 괜찮소. 잠깐 미끄러진 것뿐이오.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서연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민주는 애써 그녀의 시선을 외면한 채 절뚝거리며 공원을 빠져나왔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무릎 통증은 더 심해졌고 걷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넘어질 뻔했던 순간의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결국 끙끙 앓다가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말했다.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 관절이 약해진 건 당연합니다만 문제는 근력이 너무 부족하고 몸의 균형 감각도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크게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걷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운동도 좀 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이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에 꽂혔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니 평생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착잡한 마음에 소주를 한 병 비웠다. 의사의 말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근력 부족, 균형 감각 저하,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넘어져 죽을 뻔했던 순간과 지긋지긋한 통증이 현실을 냉정하게 일깨웠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여느 때처럼 공원으로 향했지만 발걸음은 무거웠다. 혹시 또 미끄러질까봐 땅바닥만 보며 조심조심 걸었다. 예전처럼 힘차게 팔을 흔들거나 보폭을 넓힐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공원 한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박서연이 있었다. 오늘은 연두색 운동복이었다. 벤치에 앉아 다리를 쭉 뻗고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 탄력 있는 고무밴드를 이용해 팔 운동을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저런 게 정말 도움이 될까? 민주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스멀거렸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 그는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멀찍이 서 서연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다. 며칠이 지났다.
민주는 여전히 걷기 운동을 고수했지만 마음속 의심과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서연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날 넘어지실 뻔한 뒤로 괜찮으신가 봐요? 뭐, 그럭저럭. 민주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다행이네요. 근데 어르신, 걷기 운동도 좋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목이랑 어깨만 좀 돌려줘도 몸이 훨씬 가벼워져요. 서연은 말과 함께 직접 시범을 보였다. 천천히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돌리는 간단한 동작이었다. 민주는 퉁명스럽게 신경 꺼요 라고 대꾸하고는 자리를 떴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서연이 했던 동작을 따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목을 천천히 돌리자 뻣뻣했던 근육이 풀리는 듯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 어깨를 돌리니 뻐근함이 조금 가시는 것 같기도 했다. 이게 뭐라고? 민주는 쑥스러움에 헛기침을 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놀랐다. 그날 밤 유난히 무릎 통증이 심해 잠을 설쳤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다.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던 민준의 머릿속에 문득 서연의 말이 떠올랐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운동도 좀 하셔야 한다. 의사의 말과 겹쳐졌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공원에서 서연을 발견하 큰맘 먹고 다가갔다. 박 여사라고 했소? 네, 박서연이에요. 서연은 갑작스러운 민준의 말 걸기에 조금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무릎 말인데 무릎에는 뭐가 좀 좋다던가. 민준은 잔뜩 찌푸린 얼굴로 어렵게 말을 꺼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통증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서연의 얼굴에 반가운 기색이 스쳤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는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어르신도 무릎이 안 좋으시구나. 저도 예전에 고생 좀 했어요. 근데 복지관에서 관절 튼튼 체조교실 다니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거기 강사님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주셨는데 이게 효과가 꽤 괜찮아요. 서연은 벤치를 잡고 직접 시범을 보였다. 의자나 벽을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 그리고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동작이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근육이 튼튼해져야 무릎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단백질도 꼭 챙겨 드셔야 해요. 두부나 계란, 콩 같은 거요. 그래야 근육이 안 빠진대요. 잠도 푹 주무셔야 하고요. 민주는 팔짱을 낀 채 묵묵히 듣고만 있었지만 속으로는 서연의 말을 하나하나 새기고 있었다. 복지관이니 체조교실이니 하는 것은 영 내키지 않았지만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다는 운동에는 솔깃했다. 그날부터 민준의 비밀스러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그는 해가 지고 텔레비전 소리만 요란한 거실에서 혹은 새벽녘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서연이 알려준 운동들을 몰래 따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의자를 잡고 스쿼트를 하려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찼다. 한 발로 서기는 3초를 버티기도 힘들었다. 이게 운동이 되긴 하는 건가? 투덜거리면서도 오기가 생겨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당기는 느낌에 절로 인상이 찌푸려졌다. 괜히 시작했나 후회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싫지만은 않았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몸이 오랜만에 제 기능을 하려는 듯 꿈틀거리는 느낌. 왠지 모를 뿌듯함마저 느껴졌다. 며칠 꾸준히 하자 몸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다. 스쿼트 횟수가 늘었고 한 발로 서 있는 시간도 제법 길어졌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이었다. 밤에 뒤척이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의 뻣뻣함도 덜했다. 그는 여전히 걷기 운동을 했지만 이제는 걷기만 하지 않았다. 걷기 전후에는 서연이 알려준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틈틈이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했다. 공원에서 서연과 마주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늘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민준이 먼저 운동 효과에 대해 슬쩍 이야기를 꺼내면서 대화가 트이기 시작했다. 박 여사가 알려준 거 해보니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머, 정말요? 꾸준히 하셨나 보네. 잘하셨어요, 어르신. 서연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민준을 격려했다. 그 후로 둘은 공원에서 만나면 운동 이야기뿐 아니라 식습관이나 잠자는 습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서연은 복지관에서 배운 건강 정보들을 아낌없이 공유해 주었다. 짠 음식은 혈압에 안 좋대요. 견과류가 내 건강에 그렇게 좋다네요. 저녁은 좀 가볍게 먹는 게 속이 편하더라고요. 민주는 귀찮다는 듯 들으면서도 어느새 저녁 식탁에 두부조림을 올리고 아침에는 계란 프라이를 챙겨 먹는 자신을 발견했다. 잠들기 전 습관적으로 마시던 소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복지관 관절 튼튼 체조교실 전단지를 내밀었다. 어르신, 여기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하면 더 재미있고 꾸준히 하게 되더라고요. 강사님도 얼마나 친절하신데요. 민주는 망설였다. 복지관이라니. 늙은이들만 모이는 곳이라는 편견이 있었다. 남들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체조를 한다는 것도 영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직접 경험하고 나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무엇보다 혼자서는 금방 지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며칠을 고민하던 민주는 큰 결심을 하고 서연을 따라 복지관으로 향했다. 복지관 체조교실은 생각보다 활기가 넘쳤다.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 웃고 떠들며 강사의 구령에 맞춰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잔뜩 긴장한 채 구석에 서서 쭈뼛거렸다. 동작은 어설펐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얼굴이 화끈거렸다. 괜히 왔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그때 서연이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격려해 주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자꾸 하다 보면 늘어요. 강사 역시 새로운 민준에게 다가와 친절하게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1시간 동안 땀을 흘리고 나니 몸은 힘들었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상쾌했다. 운동 후에는 회원들과 함께 복지관 휴게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시시콜콜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혼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과 소속감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민주는 주 2회 체조 교실에 꼬박꼬박 출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에게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몸이 달라졌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더 이상 고역이 아니었다. 숨이 차지도 않았고 무릎 통증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걷는 자세는 자연스럽게 꿋꿋해졌고 보폭도 넓어졌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뿐했고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단순히 통증이 줄어든 것 이상이었다. 몸 전체에 활력이 도는 느낌이었다. 식습관도 바뀌었다. 혼자 살면서 대충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세 끼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으려 노력했다. 서연과 복지관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짠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은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꾸렸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몸이 가벼워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다. 체조교실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땀 흘리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민주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즐거움을 되찾았다. 혼자라는 외로움은 점차 희미해졌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을 발견했다. 무뚝뚝하고 찌푸리기만 하던 얼굴에 희미하게나마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도 그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는 어르신, 요즘 얼굴 좋아지셨네요라고 인사를 건넸고 가끔 마주치는 자식들도 아버지, 뭔가 활기차 보이세요라고 말했다. 이런 작은 칭찬들이 민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걷기만 하면 된다는 고집스러운 생각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걷기는 여전히 좋은 운동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근력 운동으로 약해진 근육을 채우고 균형 운동으로 넘어질 위험을 줄이고 스트레칭으로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사람들과 어울려 웃는 것.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활력을 그리워하며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 스스로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덧 늦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던 시기였다. 민준이 다니는 노인복지관에서 단풍길 건강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는 공고가 붙었다.
코스는 복지관에서 시작해 인근 야산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완만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포함되어 있었다. 참가자 모집 포스터 앞에서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오르막길이라니. 예전 같으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었다. 괜히 무리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때 옆에 있던 서연이 민준의 팔을 툭 쳤다. 어르신, 우리 같이 신청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단풍 구경도 하고 운동도 하고. 체조교실 친구들도 거들었다. 김 선생님, 같이 가요. 우리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천천히 가면 되죠. 완주하는 게 중요하지. 주변의 응원에 민주는 용기를 내어 참가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다. 혼자였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결정이었다.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예전의 김민준이 아니잖아.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대회 날까지 남은 며칠 동안 민주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운동했다. 걷는 시간을 늘리고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도 빼먹지 않았다.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설렘이 느껴졌다. 드디어 대회 당일 아침이 밝았다. 하늘은 청명했고 공기는 상쾌했다. 복지관 앞마당은 형형색색의 운동복을 입은 참가자들로 북적였다. 민주는 서연, 그리고 체조교실 친구들과 함께 출발선에 섰다.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찬 함성이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걷기 시작했다. 알록달록 물든 단풍잎들이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났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상쾌한 가을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민주는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옆에서 걷는 서연과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걷다 보니 어느새 완만한 오르막 구간에 접어들었다. 숨이 조금씩 차올랐지만 예전처럼 주저앉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꾸준히 단련한 덕분인지 다리에 힘이 느껴졌다. 이 정도는 거뜬하구먼.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가파른 구간에서는 서연과 서로 손을 잡아주며 격려하기도 했다. 혼자서는 힘들었을 길을 함께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즐거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오르막을 지나 능선에 다다르자 눈앞에 탁 트인 풍경이 펼쳐졌다.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뒤덮인 산과 멀리 보이는 도시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민주는 잠시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신의 두 발로 이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다. 이제 내리막길이었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런데 그때였다. 앞서 걷던 서연이 낙엽더미 위에서 발을 헛디디며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아! 그녀의 몸이 휘청이며 넘어지려는 순간 바로 뒤따르던 민준이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서연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소, 박 여사. 민준은 단단하게 서연을 부축하며 물었다. 그의 민첩하고 안정적인 움직임에 서연도 주변 사람들도 놀란 표정이었다. 예전의 민준이었다면 함께 넘어지거나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꾸준한 균형 운동 덕분인지 그는 흔들림 없이 서연을 지탱할 수 있었다. 아이고, 고마워요, 어르신. 큰일 날 뻔했네. 서연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발목을 살짝 삐끗한 듯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 민주는 서연을 길가 벤치에 앉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참가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복지관에 연락을 취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체조교실에서 배운 대로 서연의 발목 상태를 살피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의 침착하고 능숙한 대처에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순발력이 보통이 아니신데요? 민주는 쑥스러움에 손사래를 쳤지만 입가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달라진 자신의 모습이었다. 잠시 후 복지관 스태프가 도착했고 서연은 가벼운 응급처치를 받았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다. 민주는 서연을 부축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남은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다. 결승선이 보이자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서연과 함께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결승선을 통과했다. 완주 배달을 목에 걸고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며 민주는 가슴 벅찬 성취감을 느꼈다. 단순히 걷기 대회를 완주한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고 변화를 증명해냈다. 서연은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오늘 어르신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뭘요? 이 정도는 끄떡없소이다. 민주는 너스레를 떨며 활짝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맑은 가을 하늘 아래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걷기 대회 이후 김민준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그의 아침은 더 이상 공원을 무작정 걷는 것으로만 채워지지 않았다. 걷기 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온몸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었고 걷고 난 후에도 마무리 스트레칭을 잊지 않았다. 집에서는 틈틈이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나 밴드 운동으로 근력을 키웠고 한 발로 서기나 발끝으로 걷기 같은 균형 운동도 꾸준히 실천했다. 주 2회 복지관 체조교실에 나가는 것은 이제 그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스케줄이 되었다. 변화는 식탁에서도 이어졌다. 밥상에는 늘 김치와 국뿐이었지만 이제는 냉장고에 두부, 계란, 콩 같은 단백질 식품들이 채워져 있었다. 아침에는 계란 프라이나 삶은 계란을, 점심이나 저녁에는 두부조림이나 생선구이를 챙겨 먹으려 노력했다. 밥의 양은 조금 줄이고 대신 나물이나 채소를 더 많이 먹었다. 짜고 자극적인 음식 대신 싱겁게 조리하는 습관도 들였다. 잠들기 전 마시던 소주 한 병은 어느새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허브차로 바뀌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려 노력하자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개운했다. 물론 나이 들어 생긴 통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날씨가 굳은 날에는 여전히 무릎이 조금 쑤시기도 했고 가끔 허리가 뻐근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잠을 설치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무엇보다 통증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 그는 통증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며 무기력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증이 느껴지면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풀었고 필요하다면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 걷기면 충분하다는 생각은 이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걷기가 여전히 좋은 운동이지만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근력 유연성, 균형 감각, 심폐기능,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 긍정적인 마음과 사회적 교류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활기찬 노후라는 목표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그의 표정과 태도였다. 늘 무뚝뚝하고 외로워 보이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복지관 사람들과 어울려 농담을 주고받고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는 여유도 생겼다. 체조교실에서는 새로운 회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자신이 경험했던 변화들을 이야기해주기도 했다. 나도 처음엔 김 선생처럼 뻣뻣했어. 근데 꾸준히 하니까 되더라고. 그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과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민준처럼 걷기 운동만 고집하던 아파트의 다른 노인 몇몇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복지관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민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변화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마치 잔잔한 파문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민준은 가끔 젊은 시절 공장에서 땀 흘리며 기계를 돌리던 때를 떠올렸다. 그때의 활력과 힘을 완전히 되찾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한탄하지 않았다. 지금의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건강을 관리하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발견한 것이다. 어느덧 계절은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창밖으로 첫눈이 소복하게 내리던 날 아침, 민주는 새로 산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현관문을 나섰다. 예전에 낡고 해진 운동화는 얼마 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활기찼다. 더 이상 땅바닥만 보며 조심조심 걷지 않았다.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팔을 가볍게 흔들며 경쾌하게 걸었다.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 그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얼마 전 자식들이 스마트폰으로 바꿔주면서 사용법을 배우느라 애를 먹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하게 다룰 수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박서연이었다. 여보시오 박 여사, 나 김민준이오. 수화기 너머로 서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어르신,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오늘 체조교실 끝나고 시간 괜찮소? 네, 별일 없는데 왜요? 복지관 앞에 새로 찻집이 하나 생겼던데 거기나 한번 가볼까 해서.
민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서연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유쾌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나, 좋죠. 그럼 이따 체조 끝나고 거기서 봬요. 전화를 끄는 민준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다. 누군가에게 먼저 만나자고 제안하다니. 그의 삶은 분명 달라지고 있었다. 복지관 체조교실은 여느 때처럼 활기가 넘쳤다. 민준은 이제 맨 앞자리에서 강사의 동작을 곧잘 따라했다. 중간중간 힘든 동작에서는 옆 사람과 눈을 맞추며 웃기도 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나니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운동 후 느끼는 상쾌함과 개운함은 이제 그에게 익숙한 즐거움이 되었다. 체조가 끝나고 민준은 서연과 함께 복지관을 나섰다. 새로 생긴 찻집은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창가 자리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추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건강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복지관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민준은 더 이상 퉁명스럽거나 무뚝뚝하지 않았다.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연의 말에 귀 기울이며 맞장구를 쳤다. 어르신, 근데 요즘 정말 좋아지셨어요. 얼굴색도 환해지시고 걷는 것도 훨씬 힘차 보이시고.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다 박 여사 덕분이요. 그때 공원에서 나한테 말 안 걸어줬으면 아직도 혼자 공원만 뺑뺑 돌고 있었을 거요. 민준은 쑥스러워하며 대답했다. 에이, 제가 뭘요. 어르신이 열심히 하신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영감님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던데. 서연이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두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민준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올가을 그 젖은 낙엽 위에서 넘어질 뻔했던 순간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이야. 그때의 두려움과 절망감이 없었다면 지금의 변화도 없었을 것이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의 발걸음은 눈 위를 뽀드득 소리내며 경쾌하게 울렸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무기력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꾸준한 노력으로 얻은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조용한 기대감이 엿보였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노년의 삶도 충분히 활기차고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배우고 움직이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의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희망찼다. 민준의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복지관에는 체조교실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서예교실,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그리고 미술교실까지. 예전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프로그램들이었지만 이제는 호기심이 생겼다. 특히 미술교실에 마음이 갔다. 젊었을 적 공장에서 기계 소음 속에 파묻혀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림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다. 하지만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재능이 없다는 자격지심으로 감히 시도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겠지? 망설이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지 않나. 까짓것 한번 해보는 거지. 그는 용기를 내어 미술교실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연필 잡는 법부터 어색했다. 선 하나 긋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다른 회원들의 능숙한 솜씨를 보며 주눅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강사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꾸준히 그리는 게 중요해요라며 격려해 주었고 서연 역시 어머, 어르신 소질 있으신데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민주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그림 그리는 재미에 조금씩 빠져들었다. 손떨림 때문에 선이 삐뚤빼뚤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꾸준한 운동 덕분에 예전보다 손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 것을 느꼈다.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들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사과 하나를 그리는데도 한참이 걸렸지만 완성된 그림을 볼 때면 어린아이처럼 뿌듯했다. 그는 자신의 서툰 그림들을 하나하나 모아 파일에 정리했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록이었다. 미술 교실뿐 아니라 그는 복지관의 다른 활동에도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다. 가끔 노래 교실에 들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받으며 자식들과 영상 통화를 하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다. 그의 세상은
더 이상 낡은 아파트와 공원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지 않았다. 복지관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그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삶의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건강관리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다. 운동과 식습관, 수면 관리는 이제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건강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운동하는 것이 아니었다. 운동을 통해 얻는 상쾌함과 성취감,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즐길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기꺼이 움직였다. 건강관리는 더 이상 고역이 아니라 즐거운 습관이 된 것이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다. 공원의 나뭇가지에는 연둠빛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다. 민주는 여느 때처럼 공원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예전과는 달랐다. 단순히 건강을 위해 걷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봄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느끼며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며 걷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이 들려 있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막 피어나기 시작한 목련꽃을 그리기 위해서였다. 그때 저만치에서 서연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 역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손을 흔들었다. 어르신, 그림 그리러 나오셨어요? 허허, 그냥 끄적거려 보는 거지. 민주는 더 이상 자신의 서툰 솜씨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스케치북을 펼쳐 서연에게 보여주었다. 아직은 어설펐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목련꽃 그림이었다. 와, 정말 많이 넣으셨네요. 꽃이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서연의 진심 어린 칭찬에 민준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따사로운 봄 햇살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 이상 건강 염려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새로 시작한 취미 이야기, 복지관 소식, 다가올 봄나들이 계획 등 희망차고 즐거운 이야기들이었다. 민주는 문득 깨달았다. 활기찬 노후란 단순히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에 몰두하고 다른 사람들과 즐거움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요롭고 건강한 삶이라는 것을. 그의 손에 들린 연필이 다시 스케치북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삐뚤빼뚤하지만 희망과 설렘이 담긴 선들이었다. 민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그리는 활기찬 예술가였다.